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뭐 한이의 자기네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가장 이란을 대변했던 그 대리전 그 프록시,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가 두 명이 사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나스랄라, 그다음에 하마스의 하니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란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상군 파견해서 전면전이 되는 거 아니냐, 5차 중동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상군을 파견한다,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군을 육로로 파견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만약에 수송단을 이용해서 항공편으로 군대를 수송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지만, 이스라엘의 오중 혹은 누구는 7중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미국이 철저하게 항공 비행대대를 보내서 공군력으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발사체를 이용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그거 외에는 특수전 세력들을 보내서 이제 반란전, 불란전, 우리가 잘 아는 게릴라전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외에는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비대칭 전력,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인데, 그 미사일 공격을 요번에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피해 상황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180여 기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 특별한 피해 없이 다 막았다. 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다 아무 피해 없이 잘 막았다라고 지금 밝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측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더 사실에 부합한 주장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주민 한 명이 숨졌다는 보도,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배치된 최신의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공영 방송은 자기네들의 군사 목표가, 군사 작전이, 그리고 요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의 90%가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밝혔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이란의 외교부, 지금 유엔에 나가 있는 유엔 대표부가 있거든요. 그 유엔 대표부에서는 자기네들 공식 트위터, 요즘엔 트위터가 아니라 X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오니스트 레짐, 그러니까 시오니스트의 시온주의 정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런 시오니즘 세력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한 보복을 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시오니스트 행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빌미로 더 큰 다른 군사적 행위를 한다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말한 내용의 행간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너네들이 해야 되는 공격 1단계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더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의 일단락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F-35를
해서 20대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이란 쪽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공적인 보복, 우리가 계속해서 나스랄라나 그 한이에가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란이 아니라 이란이 끝내는 어떤 보복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7중 5중 방어 체계로 너무 방공망을 잘 갖추고 있고, 이미 4월 달에 이란이 대규모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전쟁사 역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를 공격한 사건이었거든요. 4월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요. 근데 그때도 99%를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미국이 3시간 전에 이란이 공격할 거를 다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에도 다 알렸던 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잘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공항은 F-35라든지 미국의 이스라엘의 주력 자산이 있어서 방어 태세가 더 높았던 곳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보도가 나왔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란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전략적 목적에 의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지에서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 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현지에 계신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은 대피령이 해제가 됐고 집으로 귀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당시에 그 현지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이란이 발사한 180여 기의 미사일이 다 막혔으면 나름 정말 이스라엘이 강하구나, 별거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지금에서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3시간 전에 미국이 조심해라,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쏠 거다, 그렇게 해서 너네들 이거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공습 경보가 내려져서 막 주민들한테 다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그리고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는 북부 이번에 그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북부에는 5만에서 7만의 유민,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떠나서 대피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이번에 공격 진짜 간다라고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계속 이렇게 언론 보도도 하면서 밝히고, 이런 것들이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위협과 압박, 그다음에 공포를 느꼈겠죠. 예. 확전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3시간 미리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 빨리 안보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갖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돕는구나, 이스라엘 편이구나, 저거 못됐다, 그렇게 단선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큰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우리의 미국의 정보력 봤지? 3시간 전에 너한테 다 알고 우리는 다 봐. 그리고 너네들이 진짜로 안보를 굳건히 지키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시그널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성공적으로 막음을 통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과 헤즈볼라나 그런 세력들에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정보력이 압도적이니 더 도발하거나 확전하려고 하거나 더 이걸 확대하려고 하지 마라고 사인을 보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정도로 정보를 줄 정도로 우리가 아직 힘이 빠진 상대가 아니야. 너네들 이렇게 잘 기억해라고 하는 것들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레바논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는 너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미국은 헤즈볼라는 미국의 주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내버려두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레바논 남부를 넘어서 전면전, 베이루트까지 진격해서 레바논과 전면전이 됐을 때는 미국이 만약에 진짜로 너 이러면 우리 진짜 뺀다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딱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이런 정보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미국의 부재시 어떤 것들을 크게 올 수 있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그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3시간 전에 모여서 했고 그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이란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확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조금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